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 달바 글로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브랜드예요. 우리가 이제 뭐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인데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제품이 있죠. 이제 요거 아마 보시면 알 사람도 알 건데 요거 그쵸? 요게 이제 미스트인데 요게 이제 저도 써요. 저희 어머니가 추천해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요걸로 이제 유명해진 브랜드죠. 스킨케어 브랜드. 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가가 신규 상장이 되고 이제 상장이 나왔는데 신규 상장들 중에서 이제 가장 무서운 상황, 그쵸? 그리고 가장 좋은 상황, 그거 두 개를 꼽자면 가장 무서운 상황은 신규 상장이 된 당일에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주가가 다음날에 이 가격대 시가를 깨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들은 사실상 뭡니까? 이 고가 대비 거의 반토막이 깨집니다. 그죠? 왜? 신규 상장 때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매물대들을 다음날에 소화가 못해서 밀리는 거죠. 그거는 그 다음날이라고 해서 그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아요. 거의 중기적으로 계속 계단식 하락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 안 나왔어요. 신규 상장 되고, 그쵸? 어느 정도 이 고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시가, 이 부분을 다 매물 소화해서 잡아먹는 상승, 즉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러한 양봉이 나온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당연히 신규 상승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을 건데 그 매물대들을 다음날에 소화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에 뭐죠? 새롭게 또다시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바 글로벌의 상승 추세는 지금보다 여전히 ING 진행 중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얘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새로운 이제 신규 매수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박스권 등락이 나왔는데 박스권 등락이 나올 때 그리고 오늘까지 중요한 게 1, 2, 3, 4, 5 이 5 거래일 동안에 뭡니까? 음봉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중요한 건 뭐야? 대부분이 다 양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음봉이 안 나오고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뭐예요? 여전히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5일선, 어느 정도 이제 5일이 지나면 단기 추세의 5일선이 생기는데 이 5일선조차도 깨지지 않고 뭡니까? 계속 종가상으로 관리가 되면서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바 글로벌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ING 진행 중이고 유효하다. 그리고 이 박스권으로 등락이 오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고가 부분도 오늘 새롭게 또 갱신 터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죠. 이 추세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얘가 저항 매물대 직전에 가장 강했던 부분들이 어디일까요? 기본적으로 여기 맞고 떨어지는 구간 또 여기 맞고 떨어지는 구간 이 구간대의 매물대가 우선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여기 맞고 떨어지고 또 여기 맞고 떨어지고 또 여기 맞고 떨어지고 한마디로 이 구간에서 새롭게 저항 매물대가 생기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돌파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약간 굉장히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간다 혹은 이 추세가 뭐 오랜 기간 안 걸리고 빠르게 급등이 된다. 그러면 중요한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그쵸? 이 14만 6천 원 구간부터 시작해서 14만 3천 원. 이 구간이 위에 강력했던 저항 매물대인데 돌파 시도했으니까 내려오면서 이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더 크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지지 라인은 14만 6천 원대부터 14만 3천 원대 구간이고 만약에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중요한 게 여기 14만 5천 원대 이 구간은 가급적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구간이 지켜지면 뭡니까? 이 구간에서 여기서 매물 소화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터치가 되고 지지가 되면 또 이 구간의 매물 소화를 하러 간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여기를 단기 지지난으로 여기를 단기 저항 매물대로 계속 두들기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매물 소화가 되면서 뚫리는 상황이 올 거고 그때는 뭡니까? 말 그대로 15만 원대에서 18만 원대 그리고 20만 원대까지의 추가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공모
목표가가 얘가 66,300원이었죠. 중요한 건 항상 이 보호해수 물량, 한마디로 우리가 오버행, 리스크, 잠재적 매도 물량,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얘가 장기적으로 뭐 해외 쪽도 그렇고 국내 쪽도 그렇고 이제 뭐 KBT가 많이 알려져서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모가 대비해서 이미 2배가 넘게 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종목이다 보니까 뭐 고평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살짝 거품이 낀 상황은 맞아요. 그렇죠? 거품이 완전히 빠지려면 뭡니까? 얘네들 벤처 투자 애들이 투자했던 것들을 다 회수하고 그 물량들이 완전히 다 나오고 그 물량들이 완전히 소화가 됐을 때부터 이제 얘는 뭡니까? 슬슬 적정 주가를 찾아갈 겁니다. 지금 뭐예요? 적정 주가를 찾아가기 아직 전이에요. 얘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증권사별 발행 실적 보고서 여기에 관련된 물량들은 사실상 크게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미화계약 물량 같은 경우는 어차피 21만 주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야? 대부분 신규 상장한 당일에 다 물량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량 나오는 게 10월 화약인데 6,800주 신경 쓸 물량 아니에요. 1개월 뒤에 나오는 물량 2만 주 역시나 신경 쓰기에 크지 않은 물량이에요. 3개월 뒤에 4만 1,000주 역시 마찬가지. 6개월 뒤에 7만 6천 주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오버행 리스크는 대체 어떤 거 얘기할 건가요? 여기 말 그대로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부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 막 25년도 5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 뭐 1년까지 계속 장기 투자할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 근데 여기는 이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마찬가지로 6개월까지도 아직 먼 얘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당장 신경 써야 되는 이 보호해수 물량은 1개월짜리 그리고 3개월짜리입니다. 그럼 여기 1개월짜리, 3개월짜리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매각 제한 기간, 여기 KTB의 13호 벤처 투자, 얘 같은 경우도 1개월, 3개월, 6개월 되어 있죠. 그 아래 16호도 1개월, 3개월, 6개월. 여기 코리아 쪽 1개월, 3개월. 마찬가지로 코리아 쪽 136, 대부분이 136으로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달바 글로벌이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기업이 아니다. 신규 상장의 버프로만 내가 매도를 하겠다. 그럼 이렇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도 안 걸려요. 대부분 1개월짜리 하나만 딸랑 걸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종목은 그냥 바로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부분의 벤처 투자애들, 대부분의 펀드사들이 1, 3, 6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는 뭐야?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 주가가 어느 정도 실적 발표든 아무런 뭐 좋은 공시든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우상향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그렇죠? 1개월 차에 매도 물량 나오면 하락 조정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가 1개월 차 매도 물량이 다 팔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 3개월 뒤에 또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1개월 차 매도 물량을 찍고 나서 주가가 만약에 하락 조정이 나왔어. 근데 여기서 반등이 없이 그냥 계단식 하락이 계속 나와. 그러면 그 뒤에 3개월 뒤에 거, 6개월 뒤에 거, 이거는 어떻게 팔 거냐는 거야. 못 판다는 거예요. 그쵸?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APR이 그랬어요. APR.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달바 글로벌이 화장품 관련주죠. 똑같이 APR 관련주도 화장품 관련주인데 지금 보면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쵸? 얘를 주봉으로 볼게요. 이게 주봉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신규 상장된 다음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근데 얘 역시도 뭐야? 똑같이 보유수 물량이 걸려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얘가 여기 신규 상장했을 때 결과적으로 봐봐요. 2월 27일이거든요. 그쵸? 이 고점을 찍은 날짜 6월달. 그쵸? 그럼 얘 역시도 3개월짜리가 걸려있다고 가정하면은 뭡니까? 말 그대로 3개월 때쯤에 매도할 때는 다시 주가가 위에 고점을 찍고 단기 고점을 찍고 간다는 거야.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야 얘네들이 매수세가 아래서 막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애들이 매도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계단식 하락이 나온다고 쳐. 그럼 뭐예요?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이 나와.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이 죽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아래에서 매수 물량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면 얘들이 보호해서 물량을 어떻게 파냐고. 거래량이 안 도는데. 기관들의 보호해서 물량을 받아주려면 뭐 같은 기관이 받아주나? 안 받아준단 말이야. 그럼 외국인이 받아주나? 안 받아준단 말이야. 그거를 개인들이 받아줘야 돼. 그럼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게끔 뭐야? 주가를 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쵸? 그리고 얘가 결과적으로 이제 뭐 1년차,
얘도 똑같이 최대 주주가 1년 뒤부터 매각이 안 풀리겠죠. 그쵸? 근데 1년 뒤에는 주가가 어떻게 돼? 신규 상장할 때 이 고가를 뛰어넘는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달바 글로벌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 010-3212에 5248 이쪽으로 이제 달바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줘서 달바 글로벌에 관련된 이제 고점 매도 타점,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에 관련해서 신규 매수가 필요한 분들은 신규 매수 타점, 그리고 주가 하루하루 관련된 브리핑,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받으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사인을 드리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전징어서 로봇 같은 경우가 똑같이 이거 뭡니까? 신규 상장주였어요. 그쵸? 얘도 신규 상장주였어. 얘 같은 경우도 뭐예요? 신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 말 그대로 1개월 차 될 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얘도 제가 똑같이 보호예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쵸? 보호예수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언제입니까? 25년도 2월 18일이었어요. 얘 같은 경우도 25년도 ESG 신규 상장이 24년도 8월달이었거든요. 그쵸? 아마 한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요. 얘 6개월짜리 보호예수이 풀리면 언제야? 25년도 말 그대로 뭡니까? 2월달이죠. 그쵸? 그럼 제가 보호예수 물량 팔리기 전에 고점 매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최적화된 하락 명분이 나타나는 거야. 전진호 솔로몬 이 구간 지금 현재 11시대 지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 제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전량 매도 때립니다. 절반 얘기하죠. 언제? 2월 18일 날. 그러면 전진호 솔로몬 2월 18일이 어디였을까요? 여기에서 여기. 그쵸? 완전히 이제 시가에서 매도를 때리고,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오버행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됩니다. 이 급락되는 퍼센테이지 보이세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똑같이 또 눌림목 매수 타점을 드려요. 여기 무조건 매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2월 1일 날, 이날은 제가 뭐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여기 이 박스권 내에서는 전부 다 매수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2월 1일인데 그러면 2월 1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디에 있을 때일까요? 여기 1월 31일, 여기 2월 3일, 이 전에 박스권 눌림목, 그게 어디예요? 여기인 거야. 지금 일단 어떻게 해요? 여기 찍고 계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웠더니 뭐예요? 이러한 구간에서 일부만 차익 실했던 것 뿐이에요. 그럼 뭐야? 어느 정도 아래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했던 것들을 다시 회수하고 재매수하면서 물량을 다시 모아간 다음에 다시 뭐야? 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야? 정말로 쏘는 흐름이 나왔어요. 매수를 해야 될 구간에서는 이렇게 눌림목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져가야 될 자리에서는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도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전징어서 로봇이 뭐예요? 말 그대로 신규 상장 종목이었고 보호예수 6개월 차까지 걸렸던 종목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 되었습니다. 달바 글로벌도 뭐예요? 이 기간애들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가 걸려 있다는 거야. 그럼 얘 역시도 뭡니까? 중간에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진건설처럼 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급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파도만 잘 먹어도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3212에 5248 이쪽으로 달바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2의 전진건설 로봇처럼 이 수익들을 만드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구독자분들한테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독을 했다라고 해서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를 주셔야, 문자 인증을 주셔야 그러한 내용들이 나가요.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주가 자체가 일단은 뭐 이제 당장에 단기 저항 매물대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영상을 보고 대응하려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상을 찍는 동안 이미 상승이든 하락이든 결과는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중 실시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바 글로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010-311-5248로 달바라고 문자 주셔서 달바 글로벌에 관련된 정확한 대응, 최고의 대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이것도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개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7,00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쵸?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